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51입니다. 저번에 자기소개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가 1단계라면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2단계가 바로 면접이죠.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서류 합격률은 좋은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케이스가 학생들 중에서도 꽤 있는데, 학생 면접 복기록을 피드백하면 비슷한 지점에서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뒤에 실제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면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봅시다. 면접은 이 사람과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보고 탈락시키려 하는 것 같았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면접자를 부른다는 건 뽑을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질문이 왔을 때 이 질문은 나를 탈락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면접관들도 근무 시간을 쪼개서 면접 보러 온 거예요. 탈락시킬 거면 애초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좋게 보일까요? 바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건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실무 면접은 보통 합격하고 같이 일할 상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지시대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기획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러니 내가 준비한 포트폴리오나 지원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겠죠. 과거 유사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물어볼 거고요. 임원 면접은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와 또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사람인지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럼 1차, 2차를 다르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질문들은 비슷합니다. 다만 질문의 비율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다른 것뿐입니다. 또 상시 채용과 공채 면접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기업마다 가치관이나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나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답보다는 안 좋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마이너스만 안 돼도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0에서 플러스를 만드는 것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으니 꼭 기억하셔서 면접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원한 프로젝트의 게임은 꼭 하고 갑시다. 이건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 기준이긴 한데요, 최소 면접이 잡혔으면 내가 서비스하게 될 게임은 해봐야 됩니다. 라이브 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가야죠. 관련된 질문도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거나 영상만 보고 커뮤니티만 보고 파악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사실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장 면접을 끝내고 싶을 거예요. 경험이 짧은 건 괜찮아요. 면접 잡히고 플레이했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짧은 기간 동안 기획자로서 어떤 고민과 고찰을 했는지를 풀어내지 않는다면 그건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럼 개발 중인 신규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장르의 위주의 경험들로 준비해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집형 턴제 RPG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는 세나 리버스나 에픽7, 붕괴 같은 현재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턴제 게임 경험을 잘 준비해서 가면 좋겠죠. 그런데 프로젝트 정보와 관련 기사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본인이 냈던 포트폴리오의 주력 장르 경험을 잘 정리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MMORPG 포폴이 3개고 서류 합격을 했다면 MMORPG 경험들로 물어보겠죠.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험들은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문서답 하지 맙시다. 이건 긴장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접관 질문 전체를 파악하기보다 내가 준비한 답변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평소에 게임을 어느 정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 A라는 게임을 하루 10시간씩 했습니다 라고 그 게임에 대한 경험만 말하면 답변을 잘한 걸까요? 아니죠. 면접관은 평소에 이 지원자가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특정 게임 A만 얘기하면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또 물어보게 되겠죠.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꾸미지 맙시다. 모르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입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추측해서 아는 척만 하면 그 순간 신뢰가 떨어집니다.
업무할 때도 본인이 이해가 안 된 걸 멋대로 할 거라는 인상을 줘요. 좀 더 극단적인 예시로 면접관이 트롤리 딜레마를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게임에서 5명 중에 반드시 트롤러가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얘는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질문이 극단적이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는 꽤나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거니까 다른 질문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거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갖춰놨던 기본기와 역량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기획자로 지원했는데 본인이 경험한 좋은 시스템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하거나 시스템 기획을 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모르는 것은 내가 진짜로 처음 들어본 단어거나 잠깐 봐서 이름만 아는 것에 그쳐야지 너무 기본적인 걸 답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진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기초를 잘 준비하자 정도가 되겠네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질문 몇 번에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집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맙시다. 고집 있는 사람이랑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내 경험과 판단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대답보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A 시스템 관련 질문이라고 칩시다. 기능 관련해서 면접관이 B라는 방식도 있는데 왜 A를 선택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면접자가 저는 무조건 A라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는 고려도 안 해봤고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면접관 입장에선 어떨까요? 벌써부터 같이 일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답변인데도 다른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면접관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B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기획했을 당시에 이런 이유로 A를 선택했었고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생각을 해봤고 받아들일 의향도 있다는 느낌을 주죠. 저 질문의 의도는 기획이 잘못됐다고 꼬집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제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뽑기 싫어집니다. 특히 기획은 다 같이 논의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매우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되겠죠. 5번째입니다. 본인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까먹지 맙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괜히 자소서랑 포트폴리오에 없는 말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의 장점을 협업을 잘한다라고 했는데 면접 가서 단점에 협업 경험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지원자에 대해서 모든 게 의심되기 시작할 겁니다. 또 포트폴리오에 스킬을 기획했는데 관련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냐는 검증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당연합니다. 본인이 작업한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 지원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단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바로 내 사고가 변화하게 된 계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스 패턴을 짰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작업 당시에는 이 보스가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땅이 조금씩 줄어드는 기믹을 생각하고 작성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으로 하게 될 경우에 적정 스펙에서 조작이 어려운 유저들이 땅이 좁아져서 클리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패턴 대신 볼이 떨어지면서 일정 구역에 대한 압박을 주는 방식의 패턴도 고려해 봤습니다. 지원자가 자신의 기획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답변이 되는 거죠. 본인의 생각이 변한 건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작성 당시에 나와 지금의 나랑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까먹은 게 아니라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번째는 장황하게 말하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지게 되면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단점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두 사람 중에 어떤 답변이 더 나은지 봅시다. 저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고 누군가 얘기할 때 매우 잘 들어줍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말할 때 깊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끔 곤란한 일도 있었는데요.
제 성격의 장점은 신중함입니다. 이 성향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때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주변인들의 대화도 잘 들으려고 상황을 정리하고 조언을 해주는 게 장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 조심스러움과 신중함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헷갈립니다. 이걸 명확하게 짚어줘야지 이 지원자가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 중반부나 후반부에 장단점이라고 말을 하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급한 면접관은 말을 끊고 그래서 뭐가 장점인가요? 라고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기획서를 쓰는 것처럼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기획자는 다른 직군과 소통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직업이죠. 자신감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자신감이 없으면 기억에도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그냥 고집이겠죠.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고개도 끄덕이며 경청하고 답변을 자신감 있는 어조로 이어가면 이 사람과 평가보다 대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 작은 실수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정하면서 말한다면 그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결국 면접에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과 태도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죠.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이런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를 지속하면 면접 가서도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밖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가 아쉽겠죠. 오늘은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안 좋은 사례가 많은데요. 다 설명하려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팁은 메타인지,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정의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나와 오래 일하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무조건 덮고 가는 것보다 이걸 마주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나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단점이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게임 캔버스에서 1:1 면접 훈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 강점과 약점을 알고 싶고 또 개선 사항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하셔서 학원을 방문해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